KTV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2 5회 모든 연령 시청 가능. 화면에서 작가 김경주, 성우 장지민. 물줄기도 봄을 맞아 기지개를 폈습니다. 이끼 덮인 바위 사이로 맑은 계곡물이 흘러내린다. 58세 시인 조문환 씨가 숲속 오솔길을 걸어온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섬진강이 600이잖아요. 저는 그 끝자락에 있는 하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섬진강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죠. 그 섬진강의 출발점, 발원지로 가고 있습니다. 자막 전북 진안군 백운면. 진안군 팔공산의 작은 물줄기 대미샘. 겨우내 얼었던 작은 옹달샘이 다시 깨어나 먼 길을 떠납니다. 헤드폰을 쓴 조문환 씨가 샘물에 마이크를 대고 소리를 녹음한다. 저는 여기 대미샘에 올 때마다 참 신기해요. 이렇게 작은 웅덩이에서 큰 강을 이루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섬진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걸어보려고 합니다. 대미샘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 흐르고 흘러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강, 섬진강을 이루는데요.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 섬진강 600리 물길 따라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소제목 섬진강 물길 따라. 산과 산이 첩첩하고 물과 물이 하나 되는 섬진강. 섬진강 굽이굽이 사연도 많습니다. 자막 전북 남원시 삼해면. 섬진강 상류를 끼고 자리한 전라북도 남원. 예로부터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고장이기도 한데요. 대나무에 소리를 입히는 최대우 씨를 만났습니다. 최대우 씨의 집 마당.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조문환 씨가 악수한다. 이게 지금 뭐죠? 대금? 이거는 대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네. 그렇고요. 예. 제가 만드는 쉬운 좀 이국적인 소리가 나는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대나무 진액을 빼는 첫 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리 종류나 대금 종류 만드는 거. 그렇죠. 최대우 씨가 휴대용 토치로 대나무를 태운다. 녹색 대나무 표면이 검게 그을리고 있다. 대나무도 3년은 지나야 이 살이 야무져집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를 이렇게 어느 정도 태우면 이렇게 휘어 있지 않습니까? 살짝 휘어 있다. 이렇게 휘어 있는 걸 이제 이런 지주대를 이용해서 여기서 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꺼번에 막 들어가면 안 되고요. 살짝 달개듯이 이렇게, 이렇게 서서히 잡아가는 겁니다. 서서히. 대나무 양쪽에 지지대를 받쳐 고정한다. 좋은 피리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답니다. 두 사람이 대나무 숲으로 향한다. 좋은 재료 고르기. 쭉쭉 뻗은 녹색 대나무들. 대나무를 딱 잡고 이렇게 베시는 거예요. 한 손으로 잡고. 네. 천천히. 조문환 씨가 대나무 밑동을 톱으로 자른다. 자른 대나무는 속이 원통 모양으로 비어 있다. 여기가 제 작업장입니다. 지붕과 울타리가 있는 야외 작업장. 아니 선생님, 이게 모두 선생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와. 수십 개의 대나무 피리들.
피리가 좋아 피리만 만들어 온 세월. 최대우 씨가 검게 태운 대나무에 구멍을 뚫는다. 구멍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어떤 소리를 내게 되는지 알게 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뜨겁게 달군 송곳을 대나무에 대자 구멍이 뚫리며 연기가 피어오른다. 향기가 나요. 대나무에서 나는 그 특이한 향기와 그 뚫을 때 들릴 때 그 뚫을 때에 소리가 미세하게 들리거든요. 마치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면 그 파동이 일어나듯이 이 대나무 결의 파동의 느낌으로 그리고 그거의 반응에 따라서 힘을 더 주기도 하고 더 깊이 넣기도 합니다. 끌로 대나무를 다듬는다. 옛 사람들은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불면 나라가 평온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대나무에 뚫은 구멍들도 매끈하게 다듬는다. 소리가 주는 신비함 때문이겠죠. 최대우 씨가 완성된 피리를 불어보며 소리를 세심하게 확인한다. 조문환 씨도 불어본다. 하나 떼보시고 다시 맞고 이제 하나씩 두 개 더 떼봅니다. 두 번째까지. 섬진강을 벗삼아 오롯이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 최대우 씨의 피리 연주가 대숲을 지나 섬진강 멀리 퍼져나간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 더없이 귀한 풍경입니다. 전북 곡성군 죽곡면. 물 안개가 섬진강을 감싸는 이른 아침. 하얀 안개가 잔잔한 강 위에서 바람을 따라 천천히 이동한다. 전라남도 곡성에 닿았습니다. 조문환 씨가 강변 자갈길을 걸어온다. 오늘도 아침잠 떨치고 강으로 나온 김경국 씨. 미리 설치해둔 통발을 아침마다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52세 김정국 씨가 통발에서 뭔가 꺼낸다. 반가운 손님, 참개 녀석들입니다. 10여 마리의 참개들. 섬진강에 넉넉한 인심이 내어준 참개는 이곳 사람들에게는 친숙하고 고마운 먹거리이기도 한데요. 이제 아버지만큼 나이가 든 아들에게도 섬진강은 귀한 일터입니다. 조문환 씨.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많이 잡혔네요. 아니 별로 안 잡힌 거예요. 생각보다 큰데요, 걔가. 예. 이게 이게 원래는 더 큰데 예. 이게 이제 평상시에 좀 작은 게가 한 마리 보여줘 보세요. 예. 장갑 낀 손으로 참개를 짚는다. 안 물어요? 걔가 요즘 봄개가 싸나워요. 사납죠. 예, 굉장히 싸나가지고 물면 절대 안 넣습니다. 봄개가 사나워요? 예, 그렇지 봄개가 싸납죠. 제가 잡아볼까요? 예. 이 등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예예. 하나 보세요. 조문환 씨가 장갑 낀 손으로 참개를 어우. 짚는다. 와 발이 아주 물리면 절대 안 넣습니다. 발이 아주 큰데요 이거. 이게 지금 숫개예요? 예, 아 털이 있으니까. 이 개 정도는 몇 년 정도? 3년 정도. 3년. 자연 상태에서 한 3년. 그러면은 다 사는 건가요?
이제 내려가고 이제 그렇죠. 내려가죠 바다로. 참게를 잡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버지 때부터 잡았거든요. 그때 아. 내가 참게 잡고 엄마 뱃속에서 따라다녀가지고 참게 잡는 도사구나. 네, 도산 아닌데 오랫동안 했죠. 참게를 잡으면은 이렇게 어떻게 팔아요? 아니면은 식당에 써요? 네, 집에서 팔아요. 아, 식당을 하시는구나. 네. 참게를 잡아가지고 생계가 돼요? 이제 성경은 잡았고 성계가 안 되고 그럼. 농사도 짓고 또 철마다 강에서 진짜 뭐 저기 거기도 나온 걸로 이렇게 잡고 그래요. 이렇게. 섬진강으로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가는구나. 네, 그죠. 두 사람이 참게를 망에 담아 들고 강을 나선다. 김정국 씨의 식당. 조리대 위에 꺼내놓은 참게가 옆으로 기어간다. 갓 잡은 참게는 참게탕이 됩니다. 김정국 씨 부부가 식당 주방에서 참게탕 준비를 한다. 김정국 씨는 손질한 참게를 자르고 아내는 탕 국물을 끓인다. 뽀얀 탕 국물. 겨울이나 봄에는 시래기를, 여름, 가을에는 우거지를 넣고 들깨, 된장 풀어 국물 내는 참게탕. 시래기를 듬뿍 넣은 참게탕이 보글보글 끓는다. 구수하고도 얼큰한 냄새에 아침 낚시 시장함도 몰려오는데요. 조문환 씨와 김정국 씨 부부. 혹시 이름이 뭐죠? 참게 매운탕. 참게 매운탕이죠. 네. 아침에 저온 놈으로. 세 사람이 함께 참게탕을 먹는다. 참게 어부 집안으로 시집와 참게 요리에 도가 텄다는 아내. 아내 유군덕 씨, 52세. 음식이란 때때로 잊혀졌던 기억을 소환하기도 합니다. 조문환 씨, 제가 살고 있는 하동의 참게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동의 참게탕은 좀 일단은 쨍한 맑은 맛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런 들어간 재료가 좀 달라요. 깊이 음미를 해야 느껴지는 그런 진미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랑 같이 하다가 같이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같이 시집을 했죠. 요리 왔죠. 장사집으로 와서 보니까 장사를 해서 어머님, 시어머님이 나는 오자마자 바로 했어요. 이거를 뭘 모르고 한 거야 그냥.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한 끼 식사가 고마운 하루입니다. 자막, 전남 곡성군 죽곡면. 굽이굽이 이어진 산을 따라 파란 하늘을 담은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고요하던 섬진강이 보성강과 만나는 곳 압록. 두 강이 직각으로 합류한다. 시골 처녀처럼 수줍던 물살도 비로소 힘찬 소리를 토해냅니다.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 조문환 씨가 강물 소리를 녹음한다. 여기는 압록입니다. 강과 강이 만나서 강이 넓어지고 풍만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강이라 하더라도 지 혼자 강일 수는 없지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이곳 압록에서 섬진강은 보성강을 품습니다. 강과 강이 만나 하나가 되고 그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강 수면이 햇살에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다. 섬진강 하류에 자리한 경상남도 하동군. 예로부터 하동은 차나무 재배의 최적의 고장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하얀 매화꽃들이 바람에 일렁인다.
섬진강 따라 꽃향기 가득한 고향까지 왔으니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도 찾아가 봅니다. 조문아 씨가 이동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남자에게 다가간다. 어머니 반가워요. 예. 형님 어서 오십시오. 51세 서정민 씨다. 꽃 따는가 봐요. 차 만들려고 오늘 막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 어서 오십시오. 조문아 씨와 서정민 씨가 악수한다. 반가워요. 이 먼 곳까지. 나무에서 피는 연꽃이라는 뜻의 목련. 혹독한 겨울을 나고 터트린 꽃봉오리가 인사를 건네네요. 하얀 목련꽃 봉오리. 저희 집에 오시는 날 보면 귀한 분이 오시면 꼭 바람이 불어요. 더 귀한 분들 오시면 비가 오더라고요. 비 오는 날 오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인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나는 좀 덜 귀한 손님인가? 아니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비가 오면은 제가 일이 안 됩니다. 아, 그것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일하는 날은 비가 안 오고 바람이 이렇게 잔잔히 불어줘야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촉촉이 비 내리는 날 차 한잔 하러 오면 내가 귀한 손님이 될 수 있겠네. 아유, 형님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목련꽃 피는 모양을 보고 그해 날씨와 풍흉을 예측했다죠. 꽃 피는 기간이 길면 풍년이 들고 꽃이 아래로 처져 있으면 비가 올 징조로 보았답니다. 그만큼 한 해의 기운이 담긴 꽃이라는 거겠죠. 서정민 씨가 목련꽃 봉오리를 따자 조문아 씨가 소리를 녹음한다. 지금 이 소리가요. 그 생명이 움트는 것 같아요. 그 아련한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생명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미묘한 소리가 이 꽃을 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목련가지 끝에 열린 여린 꽃봉오리를 서정민 씨가 계속해서 똑똑 따내고 있다. 금세 목련꽃 필세라 부지런히 담아봅니다. 하얀 목련꽃 봉오리가 비닐 자루 안에 수북하게 쌓인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고하셨네.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두 사람이 비닐 자루를 들고 자리를 뜬다. 녹차밭 가운데 우뚝 솟은 목련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다. 두 사람이 작업장으로 들어오자 서정민 씨 아내 45세 이옥희 씨가 두 사람을 맞이한다. 비닐 자루 안에 목련꽃 봉오리를 납작한 수풀이에 붓고 세 사람이 목련꽃 봉오리를 손질한다. 아니, 여기 앞쪽에 요걸 그거. 가져가셔야 되겠네. 네. 네. 그리고 얘들을 한 입 한 입 펼쳐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강바람 맞고 자란 목련에는 어떤 향과 맛이 담겨 있을까요? 서울살이 뒤로 하고 하동에서 차에 매달린 지도 오래. 조심스럽게 꽃의 속살을 들춰내는 작업이 필요하답니다. 한 겹, 두 겹, 총 9겹의 꽃잎을 펼치면 꽁꽁 감춰져 있던 봄이 한껏 피어오릅니다. 내가 볼 때는 하동에서는 제일 행복한 인꼬부 같아. 너무 이게 또 외모도 남매처럼 닮았어. 혹시 내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네. 아니, 실제로 우리가 닭살인가? 아니, 우리가 지금 올해 딱 20주년이에요. 20주년. 네, 20주년인데 차를 만든 때문에 차 만들 시간이 더 그래서 그런지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진짜 안 싸웠어요. 20년 동안 다들 거짓말입니다. 진짜 우리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게 기상천외한 부부네. 제가 참아요. 세 사람이 도란도란 얘기하며 꽃잎을 펼친 목련꽃을 한지 위에 차곡차곡 엎어놓는다.
작업장 마당 소나무 아래 찻상이 정갈하게 놓여 있고 투명한 유리 주전자에 꽃차가 들어 있다. 꽃차는 맑은 노란색에 띄고 있다. 부부의 금슬만큼이나 진한 향이 느껴지는 목련꽃차. 투명한 유리잔에 차를 따른다. 진짜 형님 오늘 세 사람이 오후의 쌀 아래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담소를 나눈다. 고향 사람들과 함께 마주 앉아 마시는 차 한 잔은 본변만큼이나 따스하겠죠. 마당 한켠에 있는 나무에서도 하얀 솜털이 달린 꽃망울이 터지고 있다. 여기 애를 한달 반 정도. 세 사람은 그늘이 길게 늘어진 마당 야외 테이블에 앉아 훈훈하게 목련꽃 차를 마신다. 섬진강이 품은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도 두둥실 흘러갑니다. 섬진강 위로 하얀 물안개가 피어 있다. 조문환 씨의 시. 강이 얼었다. 이 얼마만이냐? 고맙다. 겨울에 강이 언다는 것이. 그래야 강이 녹아 물이 흐르고 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얼지 않은들 어떻게 알 것인가? 겨울에 이처럼 강이 얼고 봄이 올 무렵에는 강이 우려져야 봄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이니 울기 위해서는 강이 얼어야만 하느니 그러니 강이 온다는 것은 울기 위함을. 오늘 밤에 또 강이 온다. 자막 조문환. 울기 위해 어는 강. 에필로그 화면. 하루가 저물어가는 섬진강에 배 한 척이 고즈넉하게 떠 있고 멀리 수평선에는 주황빛 석양이 물들어 있다.